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부정선거 가능성,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관리는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 초유의 대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본투표일인 9일에도 선거관리 부실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해 주는가 하면 선거사무원이 투표자 한 명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정투표함 시비로 개표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3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일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 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 속에서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10대 명이 항의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봉투를 들고 온 보조원은 나는 모른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부실관리 사태를 고발하는 인정사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 주장도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투표함에 있는 공간은 CCTV조차 없었다며 내 표가 어떻게 될지 알고 맡겼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창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야외 자전거 위에 방치돼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습도 지켰습니다. 이 같은 투표장의 대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안일이 비전참사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른 선거라고 하지만은 선관위의 준비와 위기관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기가 막힙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라면 박스와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에 담아 운반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재발부한 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행태입니다. 사전투표가 난장판이 된 날 노 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빗발치는 사과 요구를 뭉개다가 사흘 만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관위 간부는 관리 부실에 대한 유권자 항의를 난동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오만하고 무능한 조직이 된 것은 친여 성향 일색인 기형적 선관위원 구성과 무관치 않습니다. 현직 선관위원 7명 중에서 6명을 친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리 만무합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친여 성향 조혜주 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하자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입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3월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20만 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편 법조서 그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오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했습니다. 선거운동원을 선거심판을 시킨 것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을 연임시키려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습니다. 현재 선관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단독 추천은 1명도 없습니다. 선관위 간부는 일부 확진자의 투표 항의에 대해서 난동을 부렸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만 아닙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 왔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정 경제석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작년 약 6,2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작년 2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2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도 상실해서 사실상 국민에 의해서 탄핵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2개를 연이어 내렸습니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입니다. 대법원은 또 금품수수로 유죄를 받은 성남시장을 검사가 항소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문 정권 들어 9명 중 5명이 친여 법조인 모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국가의 주출도가 같은 기관입니다. 대통령 한 명이 이 기관들을 마치 점령한 듯이 자기 편 함량 미달 인사들로 채워서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지금의 사전투표 대형 의혹과 투표 대란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민 평가력과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뜻으로 임기 연장을 시도했던 조혜주 중앙선거관련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에 밀려 지난 1월 사퇴기로 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일부 유튜브 방송과 정치인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세계적인 통계학자도 통계 확률로 볼 때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은 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의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의 부실 관리의 다양한 사례를 보고 얼마든지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와서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도 분리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사전투표의 면밀한 감시와 주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조직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했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당선인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옮아간다고 해서 선관위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6월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선관위도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